읽힐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날씨는 상당히 포근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비까지 좀 뿌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이 내려가서 내일은 영하 5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다시 겨울 추위가 다가온다고 하죠. 자,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정말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한 주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비박계의 양심에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참여로 호소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비박들은 탄핵 표결 참여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이들의 회군이 추미애 대표의 언급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전국을 휩쓴 232만 개의 촛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이번 주 금요일은 청와대의 운명의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이럴 것이다 라고 결론 짓기는 이릅니다. 한두 표만 이탈해도 탄핵안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의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지 아니면 정치권의 운명을 결정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쓰레기 언론이 만든 촛불에 맞서 대한민국 보수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동격이라는 건데요. 이렇듯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하는 현상, 우리나라에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 오남용에 관한 혐의의 문제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급에 보수층이 얼마나 호응해올지 이런 것도 의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내년 1월 1일이 오면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조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반 총장의 귀국 일자는 1월 중순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아마 다시 1월 1일 귀국으로 돌아선 듯합니다. 어쨌든 반 총장이 돌아오면 대선판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도 거기에 맞춰 정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반 총장이 귀국해서 새누리당으로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당이 자칫 지금부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신임 상무장관 내정자가 통상 압력을 예고했네요. 예? 내년 1월 정부 취임을 앞두고 이제 미리 예고편을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예. 윌보로스 미국 상무장관 내정자 후보자인데 이 사람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사모투자펀드 출신으로서 그때 뭐 한국의 사는 채권 사고팔고로서 막대한 이익도 남겼는데 당시에 한국의 어떤 경제 회복에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공로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상무장관이 돼서 무역 관련해서 가장 힘을 발휘하겠죠. 이번 투자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국, 한국, 일본 등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차익을 남기면서도 LNG 같은 에너지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 얘긴 곧 LNG 같은 대체할 수 있는 셰일가스가 있죠. 이런 걸 예. 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아하. 결국에 앞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일정 정도 암시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막무가내 무역 정책은 하지 않겠다. 뭐 트럼프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당선인이 얘기했던 중국에 대해서 45% 보복 관세 이건 어디까지나 협상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미국의 대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 상대로 무역 통상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예고편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한국 수출은 2년 연속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다들 모르시겠지만 오늘이 무역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요새 있잖아요. 정신없는데 무슨 무역의 날까지 기억을 그렇습니다. 합니까? 뭐 이번 주는 특히 뭐 청문회, 특검, 탄핵 뭐 숨가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이 무역의 날이 왜 생겼냐면 한국이 1조 달러 수출을 첫 돌파했던 게 2011년인데 이때부터 원래는 11월 말이 11월 30일이 무역의 날이었는데 11월 5일로 그때부터 바꿨거든요. 예. 어찌됐든 올해는 뭐 다 아시겠지만 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8월까지만 봐도 올 들어서 무역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이 8.8% 줄었습니다. 뭐 세계 무역, 세계 교육 다 줄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평균은 같은 시기에 4.4%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하고 2배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요. 수출국 규모로 봤을 때 한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6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올해는 8위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행히 11월에 수출 반등세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게 추세적일지 아니면 일회성일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경제가 뒷전에 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신흥국에서 20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네요. 예? 이것도 뭐 빠져나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20조 원이나 빠져나갔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게 11월 9일 10일인데 이때 이후에 3주일 동안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돈을 봤더니 170억 달러, 우리 돈은 20조 원이었다는 거죠. 이유는 강달러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특히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 손을 보게 되죠. 당연히 미국 쪽으로 가게 되고 최근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증시 화랑, 뭐 사상 최고치 돌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미국 주식이 훨씬 좋은 거죠. 미국을 중심한 선진국 주식으로 막 옮겨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추세가 미국 트럼프 취임이 1월이니까 내년 1월이니까 이후로 더 심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자, 그리고 요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주 당장 내일 이제 이 재벌 총수들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최순실이 차은택이 나오는 그 청문회가 또 예정이 돼 있고. 최순실 안 나온다. 그래서 최순실 없는 최순실 그럼 최순실 안 나오면 최순득이라도 불러이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9일 날은 이제 탄핵 표결이 있고요. 탄핵안에 대한 참 이 정신이 없는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우리 경제에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네요. 예? 무디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이런 겁니다. 한국이 경제와 재정정책 등의 정치 양극화가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닌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 문제가 연루된 스캔들 문제가 이런 전망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스캔들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얼마 전에 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최순실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국제적으로도 위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 위인이 아니라 아무튼 중요성이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무디스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을 원래는 보도자료에 내질 않았어요. 대만보다 한국이 낫다 이런 부분만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해서 숨기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그게 아니라 보도자료 전체 방향이 이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영어 원문에는 이게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올해도 이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 같아요. 국정 혼란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런 증액 예산에 있어서는 별로 심사 관심을 안 갖게 되죠. 이럴 때 힘 있는 끝발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증액 예산이 올해 5조 4천억 원 정도가 넘었고 이 중에 실제로 보면 4조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기존에 매년에 비해서 한 1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증액 예산 심사 소소위라는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걸 만들어서 비공개로 심사했는데 정말 이런 거 증액 예산 심사하는 것 정말 TV로 생중계해야 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힘 있는 지역구의 고속철도 전철, 복선전철, 광역도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났고요.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거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용역발주부터 예산 작은 것부터 밀어넣고 용역발주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설계해야 되고 시공해야 되죠. 다다음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 취소를 결정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입학 취소는 당연한 거고 사실은 체육 특기자 전형 정유라가 이제 입학할 때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 체육 특기자 전형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체육 특기자 전형은 운동을 잘하는 선수를 뽑는 제도인데, 그동안 여기에 이제 입시비도 문제는 문제지만 저는 이 가장 큰 문제가 입학 이후에도 이 학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로 보거든요. 예. 체육 특기자 전형은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 체육 중학교, 체육 고등학교, 체육 대학교 만들어졌고요. 또 이 메달 따면은 병역 특례 인정해주고 포상금 주는 제도도 이때 함께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육도 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 이 메달 따서 국위를 선양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하.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공부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졸업 후에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재나 지도자가 되겠다는 선수들은 대학에 진학하면 되고요. 예. 일찌감치 선수로 성공하겠다. 이 선수로 활짝 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 프로나 실업팀으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체육특기자 전형, 이 체육특기생 제도는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자,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올림픽 다이빙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 재미교포 세미리 씨죠. 예.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예, 이 세미리 선생은 이 재미교포 다이빙 금메달리스트이자 지도자였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자의 아들로 1920년에 태어났거든요. 아이고, 예. 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 고단한 삶의 짐작이 가는데 157cm의 작은 키였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이 수영이 백인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온갖 냉대와 차별을 딛고서 미국 대표로 선발이 돼가지고 이 48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52년 헬싱키 올림픽에 참가해서 다이빙 10m 플랫폼 2회 연속 우승을 일궈낸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은퇴 이후에는 이 한국 전쟁 때 군의관으로 복무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료 봉사를 위해서 한국을 다녀가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미국 다이빙 대표팀을 지도하기도 했고요. 이 사탕수수 이민자의 아들, 다이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비인후과 의사, 그리고 봉사활동 이 단어가 이분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인데 이 향년 96세를 일기로 지난 2일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명복을 좀 빕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자의 아들. 예.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 6번째 골을 터뜨렸는데, 이 골이 그렇게 멋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슛이었었거든요. 네. 이게 어제 스완지 시티전에서 1골 어시스트 1개를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이 전반 종료 직전에 상대 수비수를 맞고 튀어오른 공을 그대로 시저스 킥으로 연결해서 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6번째 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 4분에 드리블을 하다가 수비수를 제치려고 공을 한번 접었는데 이것을 뒤에서 달려오던 케인 선수가 그대로 슛으로 연결해서 골이 터졌고요.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손흥민 선수가 원래 자기가 슛을 하려고 볼 컨트롤이 슛을 하려고 이제 볼을 한번 터치했는데 이 볼이 좀 길게 나와가지고 뒤에서 달려오던 케인 선수가 슛을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골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행운의 어시스트를 얻어냈다라고 보고요. 이 토트넘이 5대0으로 승리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5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동계 종목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말이에요. 예. 월드컵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네요. 예? 예, 이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윤성빈 선수가 1분 45초 86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월드컵에서 두 번째 금메달이고요. 이 결승선 통과할 때 속도가 무려 시속 139.5k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1000m에서 이성아 선수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예. 500m는 감기 몸살 때문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벌써 옷 속에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와, 따뜻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복 한 겹 더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감 온도는 약 2.4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구 온난화도 막고 이런 걸 일석사조라고 하는 건가요? 올겨울 추운 날엔 난방기를 틀기 전에 내복부터 챙겨보세요. 아,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고요. 어때요? 벌써 따뜻해지셨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릴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한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에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세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이 어수선한 시국 이럴 때일수록 정말 꼭 필요한 코너가 지금 이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같은 코너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셨던 두 분 오늘도 다시 모셨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예,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계 촛불 서양호입니다. 예. 아, 자꾸 촛불 랩도 있어요, 저. 촛불은 언젠가 꺼지게 돼 있다. 한 여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정말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역시 촛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는데요. 자, 오늘 두 분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번 한 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박이 돌아섰어요. 그죠? 네. 예? 비박이 그렇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네, 예. 이게 박근 핵
닷컴 때문일까요? 촛불 때문일까요? 자, 이종국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겠지만 저는 박근혜닷컴이라는 사이트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전자민주주의라고 이 정치를 이렇게 변하는 어떤 과정이 전자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함의가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직접 뭔가를 참여해서 결과를 얻어낸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번에 촛불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국민들은 탄핵을 요구하는데 정치인들이 정치적 계산만 했다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이거 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물론 그게 청원이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그 탄핵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이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청원하는 지역 의원들한테 직접 청원하고 그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소 입력하고 그죠? 네. 거기다 간단한 메시지 입력해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그게 자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메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이 반응을 한 게 또 카운팅이 됩니다. 네, 그죠? 모두 다 볼 수 있는. 예. 네, 박근혜닷컴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이 탄핵에 직접 나섰다. 대의민주주의인 국회가 오작동하자 제가 볼 때는 직접 민주주의 광장에 촛불이 모여서 그리고 박근혜닷컴이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회와 정치권이 하려고 했던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노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시정해라. 그리고 즉시 탄핵, 즉시 퇴진을 다시 한번 국민의 명령으로 요구한 것이 제가 볼 땐 박근혜닷컴과 촛불 집회의 핵심적 의미인 것 같고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불소추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의 탄핵뿐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대통령을 단죄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급제동 건 것이 바로 그 지난주에 국민들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든 찬밥 신세였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 내려갔던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에 원래는 3분간 시민 자유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인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못 올라갔고 단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인터뷰 간단하게 한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광주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 홀대를 받았고 안철수 대표는 대구에 가서 또 이제 홀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이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여의도도 향하고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이번에 19일 날 부결된다면 아마도 국회 해산, 우리는 헌법상 국회 해산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해산은 없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시키겠다 하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사실 자기 선거 유세하러 다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전국적으로 가서 촛불에 좀 편승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정치인은 사실 국회에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촛불이 전국적으로 지금 불길이 번진다고 해서 광주 가고 대구 가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신 3분 발언권이라는 것이 어차피 지금 조기 대선이다. 어떤 탄핵을 하든 아니면 진짜 자진 사퇴를 하든 내년 한 6월 전에는 대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계산 하에서 스스로를 알리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국민들은 이제 빤히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나타난 그 발언기에 하지 마라. 국민들이 주인이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겠다 하는 그게 바로 국민들이 이미 알았다는 거죠. 예, 서수장님. 네, 더민주당은 1월 퇴진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김무성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만나서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아니라 추미애 대표의 의견 아니에요? 어찌됐든 추미애 대표의 의견은 곧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원 전 대표와 비박계가 만남을 가지면서 전화로든 직접이든 비공개든 만남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탄핵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다. 그래서 2일이 아니라 9일 날로 탄핵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탄핵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보다는 그걸 계기로 제3지대에서 비박과 연대해서 정계 개편을 꿈꾸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그런 정당들의
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치권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탓할 바가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라고 하는 탄핵과 사퇴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 그 촛불이 사전 집회가 아마도 여의도에서 있었던 거라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문재인 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한 경쟁자 역할에 있는 국민의당이 자칫 저러다가는 이재명 시장에게 그 견제와 경쟁의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번 기회에 더욱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사실 이 촛불 민심을 설득하고 매를 내가 맞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서 소장 의견에 저는 좀 다른 의견이 뭐냐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단죄의 방법이 탄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하나 사실 좀 잘못 알고 탄핵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처럼 대통령직이 그만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탄핵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당신들이 판단해달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진이 4월 퇴진이 아니라 몇 월 퇴진이라도 그다음에 이선 후퇴하고 이 권한대 완전히 권한을 이임해버리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여죄 여부는 형사상의 여죄 여부는 계속 특검에서 해서 재판에 회부되거든요. 재판의 회부는 그만둬야지 회부되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특검이라도. 퇴진한 퇴진, 이유죠. 몇 월 퇴진하고 약속하고 그 이후죠. 물론 특검은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 그러면 그 시계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거지. 탄핵은 180일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회는 사실은 그냥 넘겨버리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후로 버리면 그 대통령의 이선 후퇴라는 거를 그거는 법적인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의 약속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있습니다. 헌법 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권리 또는 사고 시 그 권한대행으로 이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가 뭐냐면 합의가 뭐냐면 이거죠. 그 협의가 야당 그 대표들과 내가 그러면 언제 할 테니까 담화를 해서 내가 사고다 이건 내가 인정하겠다 이건 이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권한을 다 이행하겠다 하고 그 과정은 충분히 헌법에서 가능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탄핵과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는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가셔되자 허겁지겁 친박들이 대통령에게 내년도 4월 임기 단축을 건의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중요한 점은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죠. 파면당한 상태로 유지되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모든 것을 직을 내려놓고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국회가 결정하는 탄핵은 뭐죠?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그만 직무를 정지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는 날 즉시 본인의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 그만둔다라고 내 내려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을 중단시킬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또 자체적으로 탄핵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필수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탄핵을 해도 뭐 대통령이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번 주가 일들이 많아요. 하나씩 좀. 우선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확실한 거는 재벌 총수들은 줄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오히려 상당히 또 이 지금의 분위기를 더 이 민심을 상당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6일과 7일, 6일은 2차 청문회, 두 번의 청문회인데 첫 번째 재벌 총수 청문회가 내일 열리고요. 모레가 이제 최순실, 그다음에 직접적인 당사자들. 그런 사람, 차은택이 뭐 이런. 쭉 하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6일 날은 저는 야당 의원들이
또 헛발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우려된다는 거죠. 나는 뭐냐면 재벌 총수한테 이끌어내는 어떤 이 목표가 뭐냐면 대가성이거든요. 그래야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어떤 대가로 청탁을 했느냐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의혹들이 앞서서 호통 치르고 사퇴하세요. 뭐 이런 뭐 무조건 기승전 뭐 회장들한테 사퇴하세요 못하지. 예를 들어서요. 네. 이은재 의원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런 묻지마 윽박지르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재벌 총수들 매년 불렀지만 제대로 못 불렀거든요. 이번이 얼마나 혹이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 난 원래 대기업 저격수야. 재벌 저격수야. 그걸 자임했던 의원들 이번에 다 조사위원들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과 다른 질문들로 면박 주고 호통 치르고 해서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했던 의원들이 우리 지금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예. 너무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왜 50 청문회처럼 그때 조곤조곤 자간자간 논리적으로 풀어서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우린 칼 든 강도한테 빼앗겼다라는 대답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를 날 수 있어야 6.1 청문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이번 청문회 그냥 본인들이 먼저 직접 그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게 사실 그 또 다른 죄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서수영님. 콜로세움에 던져진 사자밥 신세다. 이게 미국에서 어려운 미국 의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유명한 사람이 남겼던 말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청문회는 사실상 솔직히 이름은 생각 안 나죠? 예. 사법적 단죄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고 그 국민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해소 기능이 더 훨씬 더 크죠. 사법적 단죄는 전 특검이라던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하고 이 청문회는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유명하게 된 이유도 다들 정주영 회장한테 야당조차 설설기면서 봐주기 질문을 할 때 큰소리치고 호통치고 삿대질하면서 국민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낸 그 통쾌함이 준 카타르시스 또한 컸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물론 그 진실을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 감정적 공방의 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들이 성숙하게 매주말 토요일 날 촛불 집회를 통해서 보여준 명예혁명적인 모습 참는 데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청문회에선 이런 부분에도 조금 국민의 감정을 갈무리해주는 그런 자리로서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미국 청문회 절대로 카타르시스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윽박지르고 하는 거 미국 청문회에서 저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어차피 사자밥이 되는 신세다는데. 예. 저든 뭐냐면 뭐 큰 소리 치든 안 치든 아니 재벌들이 나와서 솔직히 돈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죠. 그게 국회의원한테 하는 이야기라 특히 생존기에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기 것 같다는 때문에 생각도 들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주에 대통령 4차 담화가 나오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국 국장님. 4차 담화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탄핵을 당하는 이제 탄핵 정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마지막 뒤집기를 어떻게 하느냐. 뭐 비박계가 안 만난 주자니까 못 만나겠죠. 그러면 뭐 편집국장 오찬을 할 수 있을 거냐. 근데 편집국장들도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4차 담화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국회에 맡겨봤더니 국회가 협상 안 해서 내가 날짜를 받고 내가 이 어떤 식으로 권한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정들을 다 밝힌다면 그래서 사실은 비박계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그게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표결에 참여한다는데 28표에서 한 표라도 사실은 안 하면 부결되는 거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담화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박 사이에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대통령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담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촛불의 기적이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듯이 지난주 토요일 집회를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박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비박이 4월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고 탄핵에 불참했을 경우에 그 민심의 향배가 본인들에게 갈 거라는 걸 알고 비박이 바로 비상시국회에서 발을 빼면서 대통령이 어떤 선언을 하더라도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선언과 무관하게 이번 9일 날 있을 금요일 날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에 참여한다는 문제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걸로 정치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 비박과 야당이 합치게 되면 200석이 넘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는 대통령은 그 담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고 4차 담화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탄핵 가결 이후에 본인의 거취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의 장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데요, 지금 사실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촛불의 숫자가 점점 늘었어요. 원래는 이걸 줄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입만 열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만일 4차 담화에서 내가 4월에 내려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게 딜레마죠. 아니,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국민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박계 비박계, 그렇죠. 의원들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뭐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못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탄핵은 이 시위를 떠나서 반역을 그렇죠. 향해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지금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통과가 될까요? 이종근 실장님? 탄핵 가결이 될까요? 통과가 아니라 참?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두 표 이탈하면 예, 부결될 29명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지만 4시간 동안의 경론이거든요. 예. 경론이란 건 이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결론은 기자들 앞에서 한 목소리로 냈지만 이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표를 던질 것인가.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예. 저도 뭐 가결 부결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만에 하나 비박이라든가 몇 사람들의 회심으로 대통령의 4차 담화나 여러 가지 작업으로 부결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라고 하는 전투에는 졌지만 위대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 교체의 의지라고 하는 커다란 전쟁에서는 국민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될 거라 생각들어서 오히려 부결되는 것이 국민의 가슴에 더욱더 불을 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결되면 뭐 그때는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하면 되지만 부결이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촛불은 이미 그 다음날 촛불은 광화문에서 안 모이겠죠. 여의도에서 모이겠죠. 그리고 여의도 장소가 더 넓죠. 광화문보다. 예. 네, 저도 뭐 비박은 탈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에 탄핵에 찬성했는데 누가 이 반대표를 던진지 모르겠다고 하고 제가 볼 땐 비박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을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야당 또한 그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탄핵 투쟁을 주도했던 저는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도 내상을 입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 정치는 일대 혼돈에 빠지고 이 혼돈을 수습할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는 국면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이면 몇 시쯤 하나요, 그거? 보통 보내기가 10시, 2시니까요. 10시, 예. 2시인데 2시 정도로 2시 됐겠죠. 정도에. 왜냐면 오전에 서로 새벽 2시 아니죠. 예. 예. 나는 이게 아주 컬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하면, 진짜 너무 늦게 하면 아주 힘듭니다. 예. 자,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향후 전국을 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 말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에 아침에 보내드린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